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81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까르마의 인연이 있어도 결혼을 권할 수 없는 경우,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그 사람이 현생에서 배우고 해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한쪽 또는 두 사람 다 영적으로 아직 지불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그 문제에 대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는데요. 하려는 결혼이 과거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너무나 극단적인 형벌이 되거나 또는 그 형벌이 저지른 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결혼 생활보다는 독신 생활을 통해 더 잘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완전히 개인의 자유입니다. 만약 이상과 목적에 서로 일치하는 점이 있다면 둘의 결혼은 아름다운 결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결정할 일이지 남이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둘 사이에는 정신적, 육체적 친화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끌리는 힘도 있는가? 영혼이 영혼에 호응하고 목적이 목적에 호응하고 있는가? 당신들의 이상은 같은가? 그렇지 않다면 조심하라. 라고 케이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상으로 삼고 있느냐? 선택은 당신 자신이 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란 대개가 저항하기 어려운 육체적 매력 때문에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케이시 리딩은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궁합이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이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밑변으로 한 기반 위에 써야 합니다. 남녀의 이상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대체적으로라도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성에게 견딜 수 없는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성적 애착을 느낄 때 그것을 훌륭한 결혼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바랄 만큼의 신중함이 있다면 또한 언제든 폭발하려는 상태에 있는 까르마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을 하기 싫다면 충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까르마. 결혼이란 포위된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요새 밖에 있는 자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안에 있는 자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기건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대개 성적인 굶주림입니다. 독신 생활은 일종의 욕구 불만의 상징이고 그것을 보는 눈에는 어떤 경멸감마저 감도는 일이 많다. 나는 외롭다는 말은 아마도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 가운데서 가장 슬픈 말일 것이다. 영적인 빛이 없다면 모든 인간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삭막하고 비참한 상황은 없으리라. 뉴욕의 어떤 개인 비서는 상당히 육체적 매력이 있는 노르웨이 태생의 성실한 여성입니다. 전전생에서 그녀는 어린 두 자식의 어머니이자 한 남성의 아내였습니다. 그 남편은 어떤 이유로 사회에서 지탄받는 불명예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그녀는 절망한 나머지 벼랑에서 바다로 몸을 던져 자살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 우울증으로 그리고 거의 견딜 수 없는 만큼의 심한 고독감으로 이따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리딩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의 까르마의 유형은 남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 결과적으로 남편과 두 아이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가족의 인연에 대한 감사의 결여, 명예와 책임감의 부족이 지금의 상태를 자아낸 원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일체의 행위, 일체의 무관심, 일체의 태만,
생명이 베풀어 주는 것을 가볍게 보고 함부로 다루는 태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영국의 여성의 경우는 그녀는 유치원 보모이고 항상 결혼을 동경해 왔습니다. 외동딸이었고 부모는 그녀가 아주 어릴 때 죽어버렸습니다. 나이든 고모 둘이 그녀를 맡아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적응하지 못했고 줄곧 외따로 고독감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심히 내향적인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는데 순전히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고 공허한 것으로 여기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솜씨가 좋고 유능하고 영리했습니다. 리딩은 그녀의 경험 가운데 두드러진 사건이 네 번째 아빠의 전생이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전생에서였는데 페르시아의 베두인족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페르시아 통치자의 딸이었고 침략자 베두인 족장에게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족장 바로 다음 지위의 사내에게 넘겨줬으며 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계집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그녀는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어미를 잃은 아이는 고아로 자라면서 난폭한 병사들의 놀이개가 되어 심한 학대까지 받았습니다. 리딩은 그 아이를 버리고 그녀가 자살을 한 것은 다만 남에게 지기가 싫어서 죽어버린 것뿐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방위나 조국 또는 어떤 이상을 지키기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현생에서도 그녀는 너무 무뚝뚝하고 독선적이며 남성보다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남성들이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은 그녀에게 따뜻한 정이 없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질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현생에서 그녀는 항상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전생으로부터 이월된 또 하나의 지금도 때때로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런 생활이 당신에게로 찾아듭니다. 그 리딩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번에 태어난 근본 목적인 일을 시험해 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리딩은 말합니다. 아이를 두고 자살했을 때 그 까르마가 외로움과 남편을 갖지 못하는 처지로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의 순간 찾는 법 이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성북로에 있습니다.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1학기, 2학기로 나뉘어 됩니다. 1학기는 3, 4월에 등록이 가능하고 2학기는 8월, 9월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